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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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끔찍한 과목이었어요. 네. 근데 또 팀플을 하면 약간의 프리라이더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네, 조장이 줌으로 화를 냈어요. 줌으로 그 원격화. 맞아요. 이게 좀 그쵸? 그쵸. 변할 수 있는 거니까 네. 진로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게 졸업 요건이 없어요. 논문도 안 써도 되고 졸작도 없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사실 이게 전공 강의라기보다는 진아 씨가 원전공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강의를 자기설계 융합전공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이제 자기설계 융합전공만의 과목은 없죠. 네, 없어요. 없이 그냥 다른 전공 과목을 듣는 거기 때문에 그걸 좀 참고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 가장 좋았던 강의. 방금 얘기한 것처럼 기존에 있는 전공에 있던 강의라서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긴 한데 제일 좋았던 거는 영상학과의 촬영 기초라는 과목이었어요. 제가 이번에 영상학과 과목도 듣고 소비자 과목도 듣고 경영 과목도 듣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과목도 다 들었어요. 4가지 다 들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조금 수업을 운영하는 방식이 좀 달라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촬영 기초라는 이 영상학과 과목은 과제에 대한 피드백을 주셔서 그게 좀 재밌었던 것 같고 다른 학우분들의 과제를 같이 볼 수가 있어서 그게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딱 한 번 실습을 했거든요. 네. 그것도 재밌었어요. 제가 찍고 교수님한테 보여드리면서 이거 어떤가요? 했더니 막 칭찬 진짜. 막 원전공 어디냐요? 오. 그래서 제가 저 식품생명공학과입니다 했더니 막 그 전공 학생이 이렇게 잘해도 되는 거야? 이게 또 방송국에서 촬영 경험이 좀 있기 때문에 그냥 막 무작정 촬영 기초를 들은 게 아니라서 조금 그게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저도 영상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 완전 처음에는 편집파였거든요. 촬영 너무 골아프다. 신경 쓸 것도 많고 일단 촬영은 그리고 육체적인 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촬영보단 나는 편집 쪽이다. 근데 이게 1인 미디어를 하다 보니까 사실 다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영화 같은 것도 봐도 사실 그 촬영 감독의 역량이 정말 중요하죠. 네, 크거든요. 그 유명한 홍경표 촬영 감독님 그런 분들 인터뷰 같은 거 읽으면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촬영 저는 근데 듣고 싶진 않지만 근데 이게 촬영 기초라는 과목 자체가 그 1인 시스템? 네. 그거를 위한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촬영부터 편집까지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촬영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편집하는 것도 가르쳐주는데 좀 힘들 뻔했죠, 이 과목이. 왜냐면은 원래는 기말 과제가 조를 편성해서 하는 건데 저 같은 복수 전공생은 힘들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1인 과제로 바뀌었어요. 조금 괜찮았죠. 촬영 기초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팀플을 하는 영상학과 과목에서 영상학과 복전을 하는 제가 아는 선배님이 굉장히 많은 트러블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영상을 만들어도 사실 힘들거든요. 근데 그냥 랜덤으로 짜여진 조에서 영상을 만들려면은 이 트러블이 안 생길래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반대로 자기설계 융합 전공을 통해서 들었지만 이건 좀 아쉬웠다 하는 강의.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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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끔찍한 과목이었어요. 네. 경영학과 과목 중에 하나인데요. 마케팅과 관련된 과목입니다. 에브리타임 강의 평가를 보면은 1.1인가? 그래요. 그게. 근데 이게 진짜 교수님이 강의도 제때 안 올리시고 이번 학기가 처음이신 건지 모르겠는데 그 강평이 원래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강평이 없으면 반은 간다라고 생각하는 주의였거든요. 근데 이제 아니게 됐지만 국제어 강의였는데 듣기도 조금 힘든 강의이기도 했고 강의를 너무 안 올리셨어요. 3주차까지 올리고 6주차까지 안 올리다가 미안하다 계속 올리겠다라는 식으로 하다가 안 올리고 팀플이 있었는데 실시간 강의로 팀플에 대한 공지를 했어요. 공지하고 질문 받고 그게 끝이었는데 그거를 한 주 수업으로 퉁치셨거든요. 수업 질도 막 그렇게 좋은지는 모르겠고 팀플이 있었다는 점. 팀플을 한다고 막 4시간씩 회의를 하고 줌으로. 근데 또 팀플을 하면 약간의 프리라이더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 팀은 굉장한 프리라이더는 없었지만 이제 마지막에 모두를 화나게 하는 조장이 줌으로 화를 냈어요. 줌으로 원격화. 맞아요. 저희가 심지어 이제 나중에 마케팅 플랜을 작성할 때는 카메라를 꺼두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카메라 꺼둔 상태로 막 화를 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떡하냐. 화를 내고. 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회의가 12시였는데 3시 57분에 죄송하다 이런 식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막 아직 회의하고 있으니까 들어와라 이렇게 했는데 좀 늦게 들어오시더라고요. 팀플이 있었다는 점, 수업이 제때 안 올라왔다는 점, 날로 먹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강의입니다. 참
말을 아끼겠습니다. 충분히 표현을 해주신 것 같고 여러분 제가 아까 촬영 전에 진아 씨한테는 잠깐 얘기했지만 저는 이제 4학년인데도 그런 실수를 해요. 강의평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없으면 주변에라도 물어보세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 진로 이야기를 하기도 좀 애매해요. 왜냐면 자기가 설계해서 듣는 전공이기 때문에 학생 개개인마다 진로가 다 나뉘어져 있을 거라서 진아 씨는 그래도 좀 식품 쪽의 마케팅을 조금 생각하시고 계신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설계했어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약간 원전공과 연계해서 복수 전공을 설정해서 진로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원전공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분야와 관련된 진로를 설정할 수 있다는 점, 그게 장점인데 저는 설계할 때만 해도 식품 회사에서 뭐 쇼핑 콘텐츠나 유튜브에 그런 SNS 마케팅을 노리고 설계를 했거든요. 나는 식품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도 알고 있는데 마케팅 쪽으로 더 하면은 메리트가 되지 그쵸. 않을까? 면접 같은 거를 볼 때나 서류에서나 좀 더 돋보일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 공고를 찾아보면은 마케팅 쪽도 식품 회사의 경우에는 식품 관련 학과 우대하는 곳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하고 설계를 했어요. 근데 진로에 대한 생각이 많아지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긴 한데 일단 설계할 때는 그렇게 했고요. 친구들 저 포함해서 4명이랑 같이 준비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그때는 학교에 이제 금융 쪽에 최적화된 그런 전공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공을 만드는 친구가 한 명 있었고 또 교육 관련된 전공 만드는 친구, 교육이랑 미디어를 같이 하는 그런 친구도 있었고 약간 데이터를 활용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는데 뭐 그중에 결론적으로 지원을 한 친구도 있고 아닌 친구도 있긴 한데 아무튼 자기 원전공이랑 관련이 있든 없든 하고 싶은 진로나 뭐 꿈이 있다면은 그거를 설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만큼 자기 진로가 좀 확실해야 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학기 5학기에만 신청이 가능한데 그때 사실 뚜렷한 진로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될까 싶거든요. 저는 정말 자기 뜻이 확실한 사람들이 선택하는 전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게 확실하지가 않으면 교육 과정을 세울 수가 없어요. 너무 다양한 게 있기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할 수밖에 없어서. 그리고 당시에 확실했어도 이게 좀 그쵸. 변할 수 있는 거니까 네. 진로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후회 없는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설계 융합 전공의 특장점이 있을까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마음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래서 바꿀 수 있게 해줘요. 전공명도 바꿀 수가 있고요. 교육 과정도 바꿀 수가 있어요. 아 중간에 네. 수정이 가능하구나. 네네. 처음에는 넣지 않았지만 나중에 듣고 싶은 과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과목이 새로 만들어졌다던가 그런 경우에는 1월이랑 7월에 지정 신청 기간을 운영을 해요. 이제 수정을 할 수 있는. 이번 달도 수정하는 달이었거든요. 그래서 또 28일에 막 이렇게 메일이 날아와요. 신청 기간이니까 학교 공지사항에 있는 이런 서류를 첨부를 해서 언제까지 메일을 보내라. 그러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네요, 사실. 그쵸. 근데 아예 갈아엎는다던가 취소를 하게 되면은 그만큼 학기를 날리는 거니까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기는 하죠. 그리고 이게 졸업 요건이 없어요. 논문도 안 써도 되고 졸작도 없습니다. 그냥 그 최소 학점만 채우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래 타 전공을 수강하려면 복수 전공을 해야지 수강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수강 신청 자격을 주기 위해서 내가 뭘 들을 건지를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좋은 점은 내가 듣고 싶은 걸 다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약간 아쉬운 점은 어디든 다 그렇듯 복수 전공 학생들에게 수강 신청을 할 수 있는 울타리 같은 걸 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계획한 바가 수강 신청을 실패하는 즉시 틀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좀 틀어졌고. 내가 아까 물어볼 게 이거였어. 그래요? 계획을 세웠는데 수강 신청이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지. 네, 수강 신청이 실패하면 그야말로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학기에 2개인가 실패를 했어요. 계획을 수정해야 하게 되면은 좀 당황스럽죠. 한 개만 더 얘기할까요? 네네. 이 정해진 커리큘럼이 없잖아요. 나에게 많은 자유가 있지만 책임을 내가 다 져야 하는 만큼 좀 힘들더라고요. 이게 좀 나 혼자 외딴 섬에 있는 듯한. 아무한테도 조언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소속감이 별로 없을 것 같기는 해요. 네, 소속감이 없다는 게 어렵더라고요. 약간 독고다이 느낌으로 하는 거라서. 의지가 많이 필요한 복수 전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쩐지 진아 씨가 유튜브 하시잖아요. 네. 근데 막 열심히 하시다가 갑자기 업로드 중단. 그래가지고 진아가 왜 갑자기 열심히 하다가 그만할까 생각을 했는데 이런 비하인드가 있었군요. 잘 알아보는 게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괜히 이제 워크샵 필참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간다면 자기설계 융합 전공을 똑같이 선택할 건지. 그쵸, 똑같이 선택은 할 것 같아요. 이수 계획을 조금 다르게 하잖아요. 확실히 근데 아쉬운 점이 없을 수는 없죠. 근데 장점이 훨씬 크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돌아간다면 이걸 할 것 같습니다.
4학기랑 5학기에만 신청할 수 있는 만큼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거는 확실히 조금 잘 알아보고 저학년 때부터 미리 준비를 하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학적은 평생 간다고 하잖아요. 아 그리고 학적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게 졸업장이 이학사랑 문학사랑 공학사만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이전공, 자기설계 융합 전공, 문학사, 이학사, 공학사, 괄호해서 영상 콘텐츠 마케팅. 그러면 문학사 쪽에 속하겠네요. 그쵸. 자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자기가 복전하고 싶은 전공이 여러 개가 있는 학생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저도 그랬고 또 아니면 원래 있는 전공이 이 커리큘럼에서 이 부분은 내가 안 듣고 싶은데 하는 게 있는 학생들이라면 꼭 공지사항을 확인을 해서 알아보고 설계해서 신청하기를 추천을 하고요. 하지만 열정과 의지가 가득해야 한다는 점. 설명회가 이제 설명해주는 거랑 질의응답이 많은 도움이 돼요. 꼭 가보길 추천을 하고요. 그리고 또 공지사항 확인을 하면은 자기설계 융합 네. 전공을 치면은 그 설명회 자료가 나와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내가 이번 학기에 신청하지 않을 거에도 설명회는 갈 수 있어서 그거를 가셔도 좋고 아니면은 이 설명회 자료를 다운받아서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그냥 학점 성적 맞춰서 기계공학과 들어왔는데 나 사실은 뭐 다른 학과 가고 싶었어 라던가 저처럼 문과를 가려고 했는데 이과를 간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도 복전을 하는 거에 있어서 제한되는 게 많으니까 자기설계 융합 전공으로 좀 더 다양한 꿈과 진로를 향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을 받습니다. 자기설계 융합전공에 대해서는 학과 사무실에 네, 어디 소속이죠? 성균융합원 소속인데요. 아. 그 성균융합원 자기설계 융합전공 그 사무실 있거든요. 네. 그 행정실? 거기 전화하시거나 아니면은 메일을 보내시는 게 가장 좋은 네. 방법입니다. 학교에다가 문의를 하는 게 좀 가장 좋지 않을까 이거는. 그래서 질문은 따로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이제 게스트 진아 씨한테 궁금하신 게 있다 하면은 질문을 남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소감이랑 하고 싶은 말 하면서 자기설계 융합 전공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주변에서 네. 막, 너 근데 왜 서울에 살아? 너 학교 그쵸, 수원이잖아. 그쵸, 그쵸.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나 복수 전공해서 그렇다 이제 하면은 소비자 학과면은 나 소비자 학과야 하면 되는데 애들이 다 야 너 그 복수 전공 뭐 한다 그랬지? 그 뭐 서울대에 있던 그건가? 또 나름의 고충이 있죠. 그쵸. 그러면은 또박또박 자기 설계 융합 전공한다 설명할 때 좀 그런 게 있었는데 궁금해하는 사람들 후배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설명할 때 약간 어려움이 있었어요. 너무 좀 하나부터 10까지 설명을 해줘야 하니까 그쵸. 길어지게 되죠. 쉬운 설명을 바란다면 이 영상을 추천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소감 재밌었어요. 그리고 제 보라 머리를 처음으로 이렇게 네. 영상에 담을 수 있어서 행복하네요. 좋습니다. 자기설계 융합전공 굉장히 매력적이고 뜻이 있는 학생들한테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좋았습니다. 많은 것을 알아가는 시간이었고요. 정보가 가득한 영상이 될 것 같은데 저는 다음 학과로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성균관대학교 자기설계 융합 전공을 복수 전공하고 있는 18학번 정진아였습니다. 안녕. 안녕. 여기도 한번 인사해주세요. 안녕. 말을 얼마나 한 거야. 그러게 말을 많이 했네 생각보다. 다른 학우분들의 다른 학우분들의 뭐라고 해야지? 구경은 아닌 것 같고 뭐 단편 영화도 맞지? 자영했어. 다영. 죄송합니다. 브릿지. 브릿지 맞아. 근데 이제 자영에 너가 나왔어가지고 헷갈렸어. 맞아요. 세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건 꼭 오프닝 뒤에 이런 거 꼭 게스트를 부려먹으셔서 되겠어요? 넣도록 하겠습니다. 진아 씨가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시니까 괜찮은 영상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실 계획이시죠? 그래서 부산도 가면 영상 많이 찍어. 그럼요. 좋습니다. 바다를 많이 찍을 거예요. 네. 그래서 진아 씨 채널도 한번 구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